숨을 들이쉴 때마다 막힌 듯 답답한 느낌. 아침마다 반복되는 재채기와 코막힘. 끊이지 않는 콧물과 가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비염은 단순한 감기와 달리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여러분의 코는 건강하십니까? 콧물이 맑은 콧물이랑 이렇게 비염이 이제 갑자기 온도 차이에서 딱 터져버리면 줄줄줄줄 흐르니까 하여튼 그러고 냄새가 말씀드리기가 막 굉장히 고약합니다. 그 마스크를 음식 먹을 때 말고는 안 벗습니다 이게. 약 먹을 때만 약간 좋아지고 또 약 안 먹으면은 또 증상이 또 반복되고 아침에 일단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잠이 쉽게 이제 들지도 않고 잠을 어렵게 들어도 뭐 금방 깨버리고 그래서 좀 이제 근무할 때나 이럴 때 좀 많이 졸립고 그런 것도 있고. 국내 비염 환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환경오염, 스트레스 등 현대인의 일상은 비염을 악화시키는 요인들로 가득합니다. 최근 단순한 약물 치료나 반복적인 주사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코 내부 구조를 개선하고 염증 반응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치료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술적 치료까지 비염은 이제 원인과 상태에 따라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비염과 그 치료법에 대해 정재훈, 김홍대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코에 있는 염증 자체를 비염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기간에 따라서 비염의 종류를 나눕니다. 그래서 12주 안에 이제 나타나는 급성 비염이 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만성 비염이 있는데 급성 비염은 말 그대로 이제 감기라든가 특정 자극에 의해서 이제 잠깐 앓고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급성 비염이라고 하고요. 만성 비염이라고 하는 거는 12주 이상 계속 이완되는 것들을 말하고요. 오랫동안 이제 이런 비염을 앓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제 콧물, 그리고 재채기, 코막힘, 수면장애, 심지어는 후각저하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 증상들을 오랫동안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만성 비염이라고 하고요. 그 만성 비염의 이제 또 안에서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는 것들이 큰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알레르기 비염은 이런 특정 항원에 대해서 꽃가루라든가 진먼지라든가 동물의 털이라든가 이런 내지는 이제 음식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발되는 걸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결국은 특정 이제 그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알레르겐이라고 하는데 그 알레르겐들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알레르기 겐을 이제 이겨내는 그런 면역 치료 같은 것들이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레르겐 없이 특정한 그런 항원이 없이 이제 어떤 온도 자극이나 내지는 그런 음식물에 의해서 유발되는 거를 비알레르기 비염 중에서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1번은 일단 면역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면역치료라는 건 내가 특정 항원에 대한 이런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것에 대한 면역력을 만들어가는 건데 입에 녹여서 먹는 약이 있고 주사로 하는 이런 면역요법이 있는데 이런 치료들은 단점은 면역력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적어도 3년 이상 이제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고 장점은 이제 면역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완치가 될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대체로 환자분들이 3년에서 5년이란 기간을 좀 힘들어하고 잘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릴 때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챙겨줄 수 있을 때 미성년자나 미취학 아동이나 이런 경우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런 시술들이 있습니다. 시술이라는 거는 전신 마취 굳이 안 해도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술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 노란색 신경 다발들이 뇌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비갑계라고 하는 이런 부위에 분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시술 방식은 여기다가 바늘을 찔러서 고주파, 고열의 고주파를 쏘는 건데 그럼 이 신경 분지들이 다 약해지고 신경 반응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알러지에 의해서 코 점막이 붓거나 콧물이 분비되고 가렵고 재채기가 나는 이런 증상들이 완화가 되는 게 시술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환자분들마다 증상과 심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치료요법을 찾아가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적인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비염에 아까 코막힘,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같은 증상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코막힘이 심한 분들이 수술적 적응에 가장 좋은 대상으로 할 수 있겠고 그 외에 이제 코막힌 게 별로 없이 콧물이나 재채기나 이런 증상들이 반복적인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고주파나 뭐 냉동 치료 같은 시술 쪽이 조금 더 만족도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쉴 새 없이 맑은 콧물이 흐르고 양쪽 코막힘과 재채기로 인해 늘 답답함을 호소하는 박상만 아버님은 오늘 냉동 치료와 축농증 수술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비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까지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수술로 그 불편함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누른 코가 좀 나오다가 덩어리가 이 목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니까 이러니까 이제 기도가 그러면서 목이 쉽니다. 감기인 줄 알고 뇌과에 가가지고 목 감기약 기관지 염이 안 좋다. 그래 그 약을 갖다 한 1년 정도 먹었어요. 그래 먹은데도 숨도 아프고 이 코가 막히니까 하여튼 그러고 냄새가 말씀드리기가 막 굉장히 고약합니다. 지인들이나 이래 모임을 갈 때는 마스크를 음식 먹을 때 말고는 안 벗습니다 이게. 컨디션 오늘 괜찮으세요? 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에 그 코 증상은 좀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뭐 콧물이 저 콧물 덩어리가 누른 코가 목으로 넘어오고 밤에 잘 때 콧물이 흐르는 것 때문에 입을 벌리고 자니까 아침이랑 머리가 아프고 해. 그래가 보통 한 2번이나 3번은 꼭 깹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목 뒤로 뭐가 넘어가고 예. 기관지염까지 계속 발전을 됐던 그런 문제는 결국은 이제 환자분이 원래 갖고 있던 이런 축농증, 부비동염 때문에 이제 그게 계속해서 콧물이 뒤로 누런 콧물이 나고 그게 넘어가고 잘 때마다 불편하시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만성 기침으로 이어지면서 기관지염이나 폐렴 쪽으로 가셨던 것 같고요.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사진을 찍어보면 여기에 CT에서 부비동염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비동염의 원인은 저희가 애매하지만 수술방에서 나중에 확인하면 되겠지만 곰팡이일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저희 오늘 수술방에서 확인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저희가 음식 먹을 때나 아니면 이제 일상생활할 때 맑은 콧물이 또 나오는 그런 불편감들이 꽤 있으신데 그거는 이제 그거랑 다르게 만성 비염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성 비염 같은 경우는 온도 자극이나 아니면 이제 연기 자극 내지는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이럴 때 이제 맑은 콧물이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넘어가는 그런 증상이 있으신데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축농증이랑 또 별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최근에 나온 이런 냉동 치료라고 하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런 콧물 신경을 자체를 약간 얼려버리면서 그런 신경을 둔화시켜서 콧물 나오는 걸 좀 저희가 축소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음식 먹을 때나 내지는 이제 또 뭐 그런 온도 자극, 예를 들어 뭐 겨울철이나 이럴 때 이제 콧물이 막 많이 나는 거를 조금 줄여줄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주무실 때도 그런 것들이 조금 완화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높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저희는 이런 수술을 2가지를 다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조금 있다가 한 1시간 있다가 수술 진행할 건데 수술방에서 나중에 또 뵙고 마치고 나서 또 말씀드릴게요.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박상만 환자분은 이제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생겨 있는 그런 누런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증상. 그리고 하나는 맑은 콧물이 또 이제 일상생활 하다가 이제 너무 많이 흘려지는 그런 불편감. 이 두 가지 때문에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는데요. 환자분이 이제 다른 과 진료를 계속 받으셨는데도 그게 그런 약물 치료 효과가 없어서 저희 병원에 이제 내원하신 그런 분인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CT를 찍어보고 검사를 해봤을 때 단순 비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혈관 운동성 비염, 그리고 숨겨져 있는 그런 만성 부비동염, 축농증, 이런 두 가지가 이제 발견이 돼서 저희가 오랫동안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이런 환자분들은 결국에는 해당 질환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로 결정한 그런 분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간호사가 기본적인 혈압과 컨디션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가는 박상만 아버님. 의료진이 장비를 점검하고 절차를 확인하며 세심한 준비가 이어집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고요. 기존의 고주파 수술도 물론 간단했지만 그거랑 완전 다른 기전으로 냉각을 시키는 그런 기구를 코 안에 있는 신경 말단에 접촉을 시켜서 60초 정도 냉각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콧물을 분비하는 신경 자체가 얼려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 한 2주 정도 지나면 콧물의 분비량이 급격히 작아지는 그런 수술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술 효과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비염 수술이 이제 신경과 관계없는 비염 점막을 이렇게 좀 소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점막 손상을 많이 주는 수술법이었다면 이 수술은 그거에 비해서 점막 손상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이런 콧물을 유발하는 신경 자체를 차단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비침습적인, 그러니까 덜 파괴적인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만 아버님에게 적용될 치료법은 최근 주목받는 신의료 기술인 냉동 치료입니다. 비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코 안쪽의 신경을 차단해 만성적인 콧물과 코막힘 증상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특수하게 제작된 냉동 치료 기구가 코 내부로 삽입되는데요. 이 기구는 영하의 온도를 이용해 비염을 유발하는 과민한 신경을 정교하게 얼리고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치료는 출혈이나 통증이 적고 점막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게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축농증 수술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노환중 교수가 수술 준비에 한창입니다. 환자분이 이비인후과에 오신 불필 증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란 코가리가 코로 나온다, 목 뒤 넘어간다. 근데 뱉어 보면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음식 먹을 때 온도 변화에 맑은 콧물이 줄줄 난다. 그 불필 증상 두 가지를 고치고 싶어 오신데요. 앞에 보신 수술은 그 콧물에 대한 부분을 냉동 수술한 거고요. 제가 할 수술은 이제 그 냄새 나는 고약한 냄새 나는 코가래, 그거를 이제 CT를 찍어 보니까 위에 턱 동굴, 그러니까 눈 바로 밑에 뼈안이 공갈빵처럼 텅텅 빈 공간인데 그게 한쪽에만, 왼쪽에만 꽉 차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의심하기에는 축농증 중에서도 곰팡이 축농증, 아주 그 성격은 별로 안 좋은데요. 그 축농증으로 의심되고, 그거는 약물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반드시 수술로서 열어서 드러내고 씻어줘야만 해결되는 그런 축농증이어서 오늘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냉동 치료에 이어 만성적으로 박상만 아버님을 괴롭혔던 축농증에 대한 수술이 진행됩니다. 내시경을 활용해 코 안 깊은 부비동을 직접 확인하며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막혀있던 통로를 넓혀 공기가 드나들고 분비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점막은 가능한 한 보존하면서 병든 조직만 선택적으로 정리해 정상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코막힘과 압박감, 목 뒤 가래 증상 등이 점차 완화되고 숨쉬는 흐름이 부드럽게 개선되게 됩니다. 예정한 대로 신경 말단을 잘 찾아서 저희가 충분히 잘 냉각을 시킨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하고 나서 한 3, 4일만 지나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한 3주 정도 지나면 그 효과가 엄청 크게 잘 나타나는 그런 경과를 밟게 될 겁니다. 비염 냉동 치료에 대해서는 크게 환자분들이 이제 겪게 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은 크게 없으실 것 같고요. 그것보다 박상만님 같은 경우는 이제 축농증 수술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축농증 수술에 대한 경과를 조금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팽지는 괜찮은데 온천전 정도 걷는 거는 괜찮은데 금령산 조금 이래 못 올라가지. 숨이 차가지고 산행을 내가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 매기 매운탕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지인들하고 진짜 코 안 닦으면서 내 솔직히 그거 갈 때는 가재수건을 가져갑니다. 여성분들 화장하는 가재수건. 그리고 콧물을 안 흘리면 딱 세 번째는 이제 여기 흘지 않으니까 내가 마스크 좀 안 꼈으면 좋겠어요. 이게 허리 부니까 마스크를 항상 껴야 됩니다. 예. 그 세 가지가 산행, 삼당진 가가지고 떳떳한 그 매운탕 친구들하고 마스크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이진희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쪽 코가 번갈아 막히고 환절기마다 심해지는 콧물과 재채기로 일상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코막힘 때문에 밤에 깊이 잠들기 어려웠고 아침마다 두통이 따라오곤 했는데요. 냉동 치료를 받은 후부터 그녀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알레르기성 비염도 심하고요. 그 다음에 목 뒤로 콧물이 많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힘든 거는 자면서도 이제 코 막힘이 너무 심해서 자다 깨다 해가지고 일단 제일 심한 건 알레르기성 비염. 저는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거든요. 사람을 대하고 이제 계속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한데 맑은 콧물이랑 이렇게 비염이 이제 갑자기 온도 차이에서 딱 터져버리면 줄줄줄줄 흐르니까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해서 안 되면 수술이라도 해야 되나 비염이 너무 심하니까 일상생활에 이제 점점 피해가 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다가 요 근래에 지금 한 1년 사이에 너무 심해져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오게 된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네, 잘 지냈습니다. 수술하고 좀 많이 힘드세요? 어떠세요? 네, 코는 괜찮은데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네. 잠깐 내시경 한 번만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수술하는 방식이 이제 비염 수술이라고 하면 점막만 이렇게 많이 좀 수축시켜 준다던가 소위 말하는 고주파나 레이저 같은 걸로 이제 줄여서 숨쉬기 좋아지게 만드는 거는 맞는데요. 콧물에 대한 수술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이제 조금 잘 안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신의료 기술 들어온 수술이 있어서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때마침 딱 케이스가 맞으셔가지고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했던 부위가 여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코 제일 뒤쪽에 여기 CT로 보시면 이제 여기 있죠. 여기 부분인데 여기가 거의 코의 제일 뒤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CT에서는 잘 보이진 않지만 콧물을 이제 분비하는 신경이 저기로 나와요. 그래서 그 신경의 말단을 저희가 냉동기라고 하는 걸 가지고 거기를 엄청 강하게 얼려버려요. 그러면 신경이 이제 차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술할 때 차단된 신경이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콧물 나는 걸 좀 줄여줘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그런 고주파 수술을 하면서 이런 신경 차단술을 같이 한 건데 지금 그 신경 차단술 한지 벌써 수술한 지 이제 거의 3주 차인데 수술 부위가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의 부작용이라든가 안쪽에 구조적인 문제는 지금 없어 보이고 다만 이제 아직 비염 수술, 일반적인 비염 수술하고는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주파 수술하고 난 저런 자국들은 좀 남아있지만 저것도 조금씩 더 나중에 수축이 되면 숨쉬기도 조금 더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뒤로 넘어가는 콧물도 아마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안 지났지만 그래도 이대로만 지나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사우나나 목욕 같은 거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건지. 사실 이런 일반적인 비염 수술이나 저런 냉동 치료, 비염 냉동 치료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일상의 복귀는 바로 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환자분은 이제 수술할 때 저희가 수면무호흡증 수술을 좀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들과 달리 사우나나 운동은 지금부터 한 1, 2주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고 코만의 이런 수술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부터도 일상생활 다 하셔도 전혀 관계없어요. 코 푸는 거는 저희가 지금부터 한 1, 2주는 더 안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것만 좀 챙겨주시고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외래 진료 보면서 치료 끝날 때까지 몇 번만 더 뵈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자분은 이제 코막힘 콧물로 내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환자분 이제 내시경이랑 CT를 찍었는데, 환자분은 이제 코 안쪽에 그런 가운데 있는 경막이라고 하는 비중격이 많이 휘어져 있는 게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런 CT 상에서도 보면 이제 합의각계가 너무 부풀어 있어서 코막힘을 많이 유발하는 것들이 보여서 저희가 비중격이 휘어져 있는 것을 바로 잡는 비중격 교정술, 그리고 합의각계가 커져 있는 걸 줄여주는 고주파 합의각계 절제술을 저희가 예정을 했는데, 환자분이 이제 그거 외에도 콧물이 너무 뒤로 많이 넘어간다 라고 하셔서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 알레르기가 특별히 나오지 않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콧물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콧물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냉동 치료를 같이 계획을 해서 그렇게 다 같이 수술을 했던 환자분입니다. 냉동 치료는 기존 약물 치료나 수술로 호전되지 않는 만성 비염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입증된 최신 치료법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선정하는 신의료 기술로 결정되었습니다. 비염 냉동 치료는 이제 콧물이 많이 나는 분들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연령 제한이라든가 뭐 특정 금기가 되는 것들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전한 수술이고요. 그래서 국소 마취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살짝 주무시면서도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냉동 치료라고 하는 게 신경 자체를 얼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냉동에 대한 약간 두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소 마취보다는 살짝 주무시는 수면 마취가 환자분한테 있어서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을 때 두통이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도 이제 아이스크림 헤드에이크라고 하거든요. 수술의 이제 부작용 중에. 그래서 그런 수술할 때 약간 시리고 아픈 두통이 있는 거가 이제 가장 흔한 부작용이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수술 전에 이제 마취를 통해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이제 잘 컨트롤한다면 환자분이 이제 느끼는 불편감은 크게 없을 겁니다. 콧물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0까지 봤을 때 거의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걷는다라든지 온도 변화가 있다라든지 이렇게도 이제 콧물이 나오거나 뭐 목 뒤로 넘어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뭐가 이제 저는 지금 오히려 주변에 그냥 고생하지 말고 비염 있으면 그냥 빨리 하라고, 너무 편하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이번 주차 되면서부터는 음식 냄새가 좀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음식이 이제 조금씩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게 조금 생겨서 그리고 일상생활은 좀 더 좋아지겠죠. 콧물이랑이 없어지고 하니까 편해지겠죠. 비염이 너무 재발을 잘하고, 그리고 이제 비염 수술을 또 너무 과하게 했을 때 불편감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위축성 비염, 빈코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게 겁나서 너무 또 소극적으로 수술했을 때는 증상 개선이 좀 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결국에는 예전에는 고주파를 통해서 저희가 수술을 많이 했다면 그런 고주파 수술의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025년 8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현재 많이 적용되고 있는 이런 비염 냉동 치료 같은 경우는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코증후군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크게 부작용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치료고, 그리고 콧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증상 개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콧물이나 이런 그리고 후비로 뒤로 넘어가는 콧물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간단한 수술로 훨씬 더 많은 그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비염으로 불편함을 겪어왔던 김은희 씨는 출근 후부터 코막힘이 시작되면 숨쉬기가 답답해지고
업무 중에도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콧물 때문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약으로 버티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일상의 불편함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평소 이제 코막힘, 먼지 알러지랑 꽃가루 알러지가 너무 심하고 지금 요즘같이 환절기 시즌에는 비염 증세가 너무 심해져서 일단 콧물, 코막힘, 그리고 코막힘 때문에 목까지 막히는 느낌이 들어서 잘 때도 일단 너무 불편하고요. 숨쉬기가 일단 너무 불편해서 한번 병원 와봤습니다. 코가 막혀서 숨을 쉬는 게 힘든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잠이 쉽게 들지도 않고 잠을 어렵게 들어도 뭐 금방 깨버리고 그래서 좀 이제 근무할 때나 이럴 때 좀 많이 졸립고 그런 것도 있고. 오늘 수술을 앞둔 은희 씨는 코의 구조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CT 촬영을 하는데요. CT는 코 내부의 뼈 구조, 비중격의 휘어짐 정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과 부비동의 상태를 3차원적으로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 우리 비강 통기도라는 검사 해볼 거예요. 이 검사 코부터 기도까지 얼마나 막혀 있는지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코를 통해 공기가 얼마나 원활하게 지나가는지 측정해 코막힘의 정도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증상을 수치로 파악할 수 있어 수술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비염이 이제 심하셔서 약도 자주 드시고 해서 알러지 검사를 했더니 이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항목에서 알러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주된 거는 이제 사계절 내내 있으시기 때문에 먼지 진드기 같은 거에 알러지가 좀 심하시고 나머지 각종 봄부터 가을철에 날리는 꽃가루 같은 뭐 풀 종류들 이런 데 알러지가 좀 여러 가지 있으세요. 그 내시경으로 그냥 봤을 때는 요게 이제 동그란 게 이제 콧살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비갑계라고 요 코 안에 있는 요 콧살이 좀 비대해져 있는 소견이 있으시고 그래서 오늘 수술의 목적은 이제 이쪽이 타겟팅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지난번 CT를 찍은 걸 보셔도 요게 이제 이 비갑계가 비대해져 있는 게 보이고요. 정면에 넣어서 봐도 거의 콧구멍이 없을 정도로 하비갑계가 커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그렇게 해서 진행은 할 거고요. 제가 한번 체크하고 여기 보이는 요 하비갑계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 일단은 외래에서 여기다가 이제 꺼즈를 넣어서 1차적으로 마취를 하고 올라가서 이 주사 마취를 한 다음에 시술 시간은 5분 안에 간단하게 끝날 거고 오늘 끝나고 나서는 일주일 뒤에 오시면 돼요. 일주일 뒤에 오시고 약은 한 2, 3일 정도만 드시면 되고 일단은 피 안 나게 해서 갈 거기 때문에 다른 코수술처럼 코를 막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 집에 가서 막 코 풀어도 돼요? 코를 어느 정도 약하게 그냥 좀 닦고 이런 건 괜찮은데 이게 바늘로 한 번만 찌르기 때문에 그 부위만 지혈해도 피는 안 나는데 너무 세게 이제 압이 올라갈 정도로 팽 풀거나 하면 또 피가 나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하시고 뭐 일상적인 거 원래 하시던 거 다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뭐 술, 담배 같은 거만 좀 자제하시고 그 물이 너무 직접적으로 들어간 거 말고 그냥 씻고 이런 건 크게 상관없으시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요 남은 요 한두 가지 검사 조금 더 하시고 오시면 여기서 마취해서 수술방 올라가서 이렇게 뵈는 걸로 할게요. 네. 잘 준비하고 부탁드립니다. 있을게요. 네. 김문희 환자분은 비염 증상은 전부 다 있으셨던 분이고 그 만성화돼 있고 주로 먼지 알러지가 심해서 계절에 상관없는 통연성 알러지 비염을 주로 호소하던 분이었고 검사상에서도 알러지 검사를 해봤더니 먼지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꽃가루나 풀에도 알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CT를 봤을 때는 이 가운데 비중격도 살짝 휘인 건 있지만 이 하비갑계가 상당히 부어 있는 게 확인이 돼서 환자분도 좀 센 수술 쪽보다는 간단한 시술을 먼저 하는 걸 원하였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과 수차례 상의하에서 간단한 하비갑계 점막하 절제술을 먼저 시행해서 만족도를 보고 그 이후에도 증상 개선이 없으면 수술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 비대해져 있는 하비갑계도
영상에서도 뼈는 얇은데 점막만 많이 부어있는 소견이 보여서 이 합의각계에 대한 시술을 했을 때 개선이 잘 될 거라는 예측하에 합의각계 점막하 절제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합의각계 점막하 절제술은 제 경험상으로는 한 9살, 10살 정도 되는 정도의 나이면 굳이 수면이나 전신 마취 없이 맨정신에도 국소 마취를 했을 때도 큰 통증 없이 잘 참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고려가 돼서 최근에는 이제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고 오셨던 분들이든 이제 따로 예약을 하셨든 당일에 오시면 일단은 관련된 검사를 먼저 진행한 상태에서 얇은 꺼즈를 코 안에 넣어서 마취제를 뿌린 꺼즈를 넣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마취가 이루어지는데 마취 주사로 2차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합의각계를 크게는 2가지 조작을 합니다. 이 뼈를 양측으로 밀어서 공간을 좀 넓히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를 합의각계에 찔러서 이제 고주파를 쏘는 2가지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 시술이 한 5분 정도 마취하는 시간 기다리면 한 10분 정도 마취하고 기다렸다가 수술하시면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하고 피가 안 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 침을 찔렀던 이 입구에서는 피가 좀 날 수 있기 때문에 딱 그 부위만 지혈을 하고 이런 큰 코 수술했을 때 코를 꽉 막는 패킹이 없이 코를 그대로 숨 쉴 수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검사를 모두 끝내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은희 씨. 수술실 안에서는 의료진이 장비를 점검하며 수술 과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절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만성적인 코막힘, 콧물, 재채기 이런 비염의 4대 증상이라고 하는데 가려움증까지 그런 증상을 만성적으로 호소하던 환자고 거의 사계절 내내 증상이 있어서 약을 달고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계속 쓰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시고 또 근무 중에서도 일상적인 일을 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도 너무 불편해 하셔서 이제 시술을 통해서 이 증상을 완화하고자 이제 계획을 한 거고 환자분은 CT상이나 이런 내시경상에서 큰 구조적으로 비중격 만곡이 심하거나 부비동염이나 축농증이 심한 그런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확하긴 하비갑계라고 하는 이 코 안에 있는 콧살 점막이 많이 부어 있어서 그 부위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시술이 이루어질 거고 정확한 명칭은 하비갑계 점막하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이제 환자분들은 레이저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는 고주파 어떤 고온의 고주파를 그 점막에 쏴서 이 비염 신경도 약하게 만들고 그런 점막 붓기도 이렇게 위축을 시켜서 그 신경 반응이 약해집니다. 그럼 이제 신경 반응이 약해진다는 거는 이런 일련의 알러지 과정이 안 일어나게 도와준다는 얘기가 되고 그랬을 경우에 환자분은 시술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진 않지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코막힘의 개선과 콧물 재채기 같은 비염 증상의 개선이 이제 본인이 직접 느낄 수가 있고 이런 시술은 시술 시간이 5분 정도로 짧기 때문에 한 번 한다고 아주 영구적이진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은희 씨의 코막힘을 해결할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2차 마취가 진행됩니다. 외래에서 마취하고 왔고 꺼즈로 어느 정도 마취됐을 거예요. 시작할게요. 아픔 얘기하세요. 2차로 주사로 좀 마취할게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오늘 시술은 하비갑계 점막하 절제술입니다. 내시경을 통해 코 내부를 직접 확인하며 겉의 점막은 최대한 보존한 채 그 아래 비대해진 조직만을 정교하게 제거하는데요.
코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호흡 통로를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시술은 부분 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술 중에도 김홍대 원장님은 은희 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긴장을 풀어주는데요. 이제 끝났고 이제 피나는지 확인하고 재혈정하고 끝낼게요. 이거 한 10분만 있다가 뺀 다음에 집에 가시면 되고 오시는 건 일주일 지나서 내원하세요. 약 처방해놨으니까 그 약 받아가세요. 이 합의압계 점막하 절제술은 좀 고운의 고주파를 이 합의압계 점막에다가 직접 이제 쏘는 시술이고요. 그쪽에 이제 비염 신경들이 분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온으로 이렇게 고열을 가해서 신경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술 시간은 방금 보셨지만 한 5분 이내로 되게 짧게 어떤 마취로 국소 마취로 맨정신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시술이고 눈으로 이 점막이 수축하는 것을 직접 보고 이 점막 색깔이 고주파를 쐈을 때 조금 하얗게 변하는 걸 보면서 끝내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인 결과 예측을 하고 끝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시술은 피도 안 나고 무사히 잘 끝났고 이런 환자분은 수술하고 일주일 지나서 한번 체크하고 약은 한 3일 정도만 드셔도 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통증도 심하지 않고 일주일 뒤에 확인하고 한 달째쯤 확인하면 이제 병원에 굳이 내원할 필요는 없게 되겠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저희가 그래도 혹시나 피가 나는지 조금 누워 있다가 가실 거고 코를 세게 푼다던가 뭐 직접적인 자극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코에 안 좋은 뭐 음주나 흡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회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술 직후 회복실에서 다시 만난 은희 씨는 놀랄 만큼 밝고 편안한 모습입니다. 부분 마취로 진행된 시술 덕분에 통증 없이 가벼운 몸으로 집에 가는데요. 병원을 나서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시술은 방금 끝나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저녁 되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오늘 진료 보러 와서 당일 시술까지 오늘 당일 검사까지 해서 빨리 집에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알러지 검사에서 진먼지랑 이제 꽃가루 알러지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항상 뭐 대청소를 하거나 뭐 꽃놀이를 갈 때 코가 너무 가렵고 몸이 가려운 증상이 심했는데 이제 수술 받고 나서 꽃놀이도 편하게 가고 싶고 지청소도 마음 편하게 하고 싶어요. 오래전부터 양쪽이 번갈아가며 막히는 코, 쉴 새 없는 콧물과 재채기, 그리고 코 가려움증으로 고생했던 김은정 씨는 수술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잘 때는 코막힘과 코골이로 숙면이 어려워 항상 피곤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밤에 잠도 잘 자 얼굴도 더 맑아졌습니다. 일단은 밤에 잠을 자도 한 10번 이상을 깼었거든요. 일단 밤에 잠을 못 자다 보니까는 아침에 일상생활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맨날 하루 종일 누워있고 아니면 피곤해갖고 축 처져 있고 힘없이 있고 그 일상생활이 조금 많이 힘들었었어요. 계속 누워만 있고 밖에 나가고 싶은데도 힘이 없으니까 못 나가고 머리도 맨날 띵하고 하여튼 그런 증상이 좀 심했었어요. 그리고 병원을 한 달에 거의 3-4번 주기적으로 거의 1년 중에서 10개월은 병원을 꾸준하게 다녔는데 약 먹을 때만 약간 좋아지고 또 약 안 먹으면은 또 증상이 또 반복되고 아침에 일단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제가 자면서 제일 많이 깬 적이 10번 정도 넘게 깨니까는 그러니까 남편도 잠을 못 자고 남편도 혹시 피곤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리고 제가 아프다 이런 말을 달고 사니까는 남편이 또 그 말도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이번에 수술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 해서 제가 했습니다. 은정 씨는 수술 이후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받는데요. CT 촬영은 부비동 내부의 염증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공기 흐름 통로가 이전보다 얼마나 확보되었는지를 영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어서 모르페우스 검사도 진행되는데요. 수술의 효과를 실제 화면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거 없이 잘 지내셨어요? 네, 아주 만족해요. 좋아요.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 다 보시면 뭐 지금 공간도 괜찮고 네. 원래 이쪽으로 뼈가 이렇게 튀어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지금 잘 유지되고 있으시고 공간도 좋고 상태 괜찮아 보이고 이게 이제 수술하기 전에 찍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튀어나온 이 뼈가 원래 이쪽 편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었는데 네. 이제 제거된 상태고 이렇게 제거 잘 돼서 일자로 잘 펴져 있고 공간 자체도 훨씬 넓어져 있어요. 네. 이것도 잘 줄어들어 있고 하시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사실 조금 자연스러운 그런 라인을 원하셔서 네. 그렇게 해서 직반 느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펴져 있고 지금 상태가 아주 좋으세요. 네. 불편한 거 있을 때 그럴 때 한번 오시면 돼요. 네. 그럼 제가 한 그쯤 지나서 그때쯤 한번 뵈는 걸로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정님은 이제 저한테 오신 거는 6월에 오셨었고 그때 이제 코도 막히시고 치과에서 충농증도 좀 있다는 얘기도 들으셨고 이미 다른 병원에서 이제 약을 정기적으로 썼는데도 개선이 없어서 수술을 조금 원하는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콧구멍 안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들여다봤을 때 이 오른쪽에 이 뼈가 튀어나온 부위가 있으셨고 또 입구는 왼쪽으로 좀 망곡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위를 제거를 하고 휘어있던 걸 피는 비중격 교정술을 시행했고 이 부어있던 합의각계에 대해서 합의각계 점막하 절제술을 시행했고 수술한 지 한 달쯤 됐을 때는 이 튀어나와 있던 뼈가 말끔하게 제거됐고 또 이 비강 공간 자체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넓어져 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CT를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휘어있던 이 하얀색 부분이 그 비중격에 있는 뼈에 해당하는 부위고 이 동그란 게 합의각계에 해당하는 부위였고 환자분이 오늘 CT를 이제 4개월 만에 다시 찍으셨는데 이쪽에 일단 공간 자체가 그냥 한눈에 봐도 훨씬 넓어진 걸 볼 수 있고 이 휘어있던 나와있던 뼈도 말끔하게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각계 역시 동그랗게 가운데로 많이 튀어나와 있던 합의각계가 양쪽으로 잘 밀려서 위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수술 전에 비해서 사실 비강 공간이 2배 이상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도 코가 좀 샤프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옆에서 봤을 때도 라인이 올라가고 코끝이 약간 뾰족하게 직반 라인으로 개선을 했고 환자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본인 비중격 코 안에 있던 연고를 사용해서 그대로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비갑계 점막하 절제술은 코 내부의 아래 비갑계가 과도하게 비대해져 생기는 코막힘을 개선하기 위하는 수술인데요. 아래 비갑계가 비대해지면 코 내부 공기 흐름이 막히고 코막힘, 코골이, 수면 무호흡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염 환자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코가 이렇게 휜 분들은 이 한쪽 코에 있는 좁아져 있는 부위는 비중격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비갑계가 커지는데 한계가 있는데 반대쪽은 코가 넓기 때문에 이 비갑계가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서 점점 붓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부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알러지가 있던 분들은 이 코에서 정확하게는 비디안 신경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알러지가 노출이 됐을 때 이런 점막에다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분지하고 있는 신경들이 이 콧물을 분비를 하면서 이 점막을 점차 이렇게 붓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신경들의 작용 때문에 이제 반복적인 내가 알러지에 노출이 될수록 일련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점차 이렇게 붓게 되고 약을 썼을 때는 어느 정도 호전이 되고 이런 과정이지만 또 약을 안 썼을 때는 다시 붓게 되고 또 약 중에 강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점막 수축제 같은 걸 쓰면 점막이 수축이 되지만
3주 이상 썼을 때는 이 반응도 이제 만성화가 되고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종창이 점점 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이 합의갑계란 게 있으면 저희가 아래쪽부터 해서 뼈를 포함한 합의갑계를 자르는 정말 절제술을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 그랬던 환자분들 중에 긴코증후군이라고 해서 코가 너무 넓어져서 코가 오히려 막히고 콧물이 더 나고 딱지가 많이 않는 이런 질환들이 많이 보고가 된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무조건적으로 자르진 않고 이 비갑계는 뼈와 점막이 있는데, 뼈가 굉장히 두꺼운 분들은 이 뼈를 일부 제거를 하는 게 맞지만, 점막만 많이 부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바늘 같은 기구를 삽입을 해서 고주파를 쏘면서 이 점막을 위축을 시키는 이 점막하 절제술을 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은 너무 많아요. 일단은 아침에 생활을 거의 못 했었는데 산책도 하고 사람들하고 차도 마시고 이 삶의 활력이 좀 생기고, 머리도 많이 원래 좀 아팠었는데 머리도 좀 맑고 시원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삶의 질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냥 비염은 고쳐도 다시 재발한다. 그리고 어차피 막힌 채로 살아왔는데 그냥 이대로 뭐 산다고 큰 지장이 있으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삶의 질에 굉장히 연관이 큰 부분이고, 간단한 여러 가지 이런 하루 만에 되는 간단한 시술도 있고, 그리고 약물에도 반응이 요즘 좋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증상에 맞는 치료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누구나 같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약물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만성 비염부터 코 구조의 문제로 이어지는 호흡 장애까지, 치료의 해답은 원인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접근에 있지 않을까요? 빠른 진단과 올바른 치료로 숨쉬는 일상이 다시 편안해지길 바랍니다.